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노후와 재테크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성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부가 함께 있을 땐 괜찮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는 줄어들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여러분, 이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갑자기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 유족연금의 실제 계산, 생활비 변화, 준비 전략, 실제 사례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중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고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두 사람의 연금이 합쳐집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120만 원, 아내가 8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가 남편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남편이 받던 연금의 60%만 아내에게 넘어옵니다. 즉, 남편이 12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는 70만 원 정도만 받는 겁니다. 거기에 본인의 80만 원을 합쳐도 150만 원. 원래 200만 원이던 가계 현금 흐름이 한순간에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가 함께 살 때와 혼자 남았을 때 연금 차이가 평생 수억 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Q&A 코너 들어갑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남편 연금을 아내가 100% 이어받는 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60%까지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두 개 다 합쳐 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전액 합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큰 금액 하나와 작은 금액 일부를 합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시 두 분이 합쳐 매달 2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내분이 받은 건 약 140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방비,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줄이고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개인연금이라도 준비했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셔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준비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오래 납부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채워도 받을 수 있지만 20년, 30년을 채울수록 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부부가 둘 다 최소 20년 이상 납부해 두면 한 분이 세상을 떠나도 다른 한 분의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Q&A 이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내면 손해 아니에요? 어차피 오래 못 살면 못 받는데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월급이 커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90세 넘게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히려 덜 내고 덜 받는 게 더 손해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바꿀 수 없지만 개인연금은 우리가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각각의 이름으로 개인연금을 들어두면 한 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 연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60대 부부 한 쌍은 각자 20년 전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셨습니다. 남편은 매달 60만 원, 아내는 40만 원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내 연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이 줄어든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 외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혼자가 되면 건강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운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치과 치료,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의료비 용도로 남겨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돈만 준비해선 안 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 고립감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도 계획해야 합니다. 지역 모임, 교회나 성당, 취미 동아리 등과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도 외로움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Q&A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무조건 더 오래 사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해야 하나요? 이상적으로는 다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건에 따라 선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연금은 줄어듭니다. 그건 제도로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부분을 채우는 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두시고, 둘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고, 셋째, 집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고, 넷째, 의료비 대비책을 준비하고,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만 준비하셔도 남편이든 아내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꼭 가족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든든한 자산, 평안한 삶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